네, 안녕하세요. ITG 방송 토크 IT 제목 GPD 고소입니다. 오늘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니라 그 자율주행 물류 로봇이 실제로 이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의 로봇 전문 기업인 유진 로봇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유진 로봇의 강태윤 사업팀장님 모시고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자, 강 팀장님은 보니까 이력을 보니까 유진 로봇의 조던 시절에 예전엔 또 그 아이리버 FC 플레이어 만들어 아이리버에서 또 연구원으로 일하셨는데 어떠십니까? 이런 아이리버 같은 소형 어떤 그 기기를 연구할 때하고 로봇을 연구할 때하고 뭐가 다릅니까? 일단 이 로봇이 매력적인 게 네. 그러니까 로봇에는 모든 게 다 접목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IT, 네.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하드웨어, 그다음에 요새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IoT, 네네. 모든 게 접합된 것이 로봇이고요. 사실 그게 매력이긴 하지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만들면 좀 더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드나 보죠, 더?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진짜 맞습니다. 단품 만들 때보다는. 네네네. 그죠, 훨씬 더 복잡하겠죠. 맞습니다. 자, 먼저 그 유진 로봇에 대해서 물론 이제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네. 이제 로봇 전문 회사지 않습니까? 88년도에 굉장히 일찍 창업했어요, 로봇 네네. 분야에. 네, 벌써 이게 이제 30년 돼가네요. 네네. 네. 자, 여기 수출도 많이 하고 계시죠? 네, 수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한 몇 프로 수출하고 있습니까? 600억에서? 거의 한 90% 정도. 와, 야, 진짜 굉장히 강소기업이구나. 네. 여기 보면, 여기 그냥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로봇 분야가 있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매출 비중 많이 차지하는 건 아이클레버 청소 로봇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건 가정에서 쓰이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다양한 로봇인데, 여기 보면 R&D 로봇이라고 그래가지고, 네네. 뭐야, 코부키? 일본말입니까? 뭡니까, 이게? 저희 말로는 거북이라고 하고요. 거북이? 네. 해외에 저희가 이제 알릴 때는 거북이라고. 네네. 외국 사람들 이거 뭐라고 봐? 코부키라고 하나요? 네. 이건 어떤 겁니까? 저희가 이제 R&D 플랫폼으로 오픈 소스 기반으로 만든 플랫폼이고요. 네네. 현재 그 OSLF의 그 오픈 소스 로보틱스 쪽하고 같이 저희 연계를 해서 지난 수년간 저희가 이제 컨트리뷰션도 하면서 제품 자체를 개발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 로봇을 공부를 하고자 하는 그런 로봇 전공자들에게 어떤 기본이 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코부키 여기 오픈소스가 뭐 기터브 그런 데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런 쪽에 기여도로도 굉장히 많이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오, 야, 네. 근데 이런 글로벌로 진출할 때는 이런 오픈소스 전략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이 소프트웨어랑 다른 게 하드웨어 모든 것이 다 접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지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자기가 다 개발을 하는 것보다는 이미 되어 있는 걸 어느 정도 활용을 하면서 더 스피드업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오픈소스로 하게 되면 이 개발 있잖아요. 그 유진 로봇 R&D 인력만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관심 있는 분도 많이 기여를 하시나요? 어떤가요?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이 기여를 하고 있고요. 제가 올해 9월에도 그 로스콘이라고 로보틱스 오픈소스 파운데이션에서 하는 그 로스콘이라는 그 컨퍼런스가 있어요. 그래서 컨퍼런스에서 이제 각 로봇 회사들이 자기들이 이제 개발한 내용, 그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한 내용들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서로 공유를 하는 그런 컨퍼런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이런 로봇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우리가 활용한 오픈 소스가 좀 많은 전 세계 개발자들한테 좀 이렇게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굉장히 좋은 전략을 세우시고 계시고, 여기 진화라는 건 뭡니까? 저희가 그 토이 쪽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토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청소 로봇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 한데, 청소 로봇은 아무래도 개인들한테 판매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소개할 물류 로봇이지 않습니까? 자율주행 물류 고카트. 요거는 개인이라기보다는 아까 우리 영상에도 나왔지만 그 B2B 맞습니다. 그 기업에다가 이제 판매가 되는 맞습니다. 것 같은데 이 고카트를 이거를 이렇게 만들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이제 청소 로봇 비즈니스를 하다가 보니까 그 향후에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해야 될 제품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서비스 로봇 쪽이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청소 로봇을 하게 됐고, 그 다음 제품이 뭔가, 그거를 고민을 하다가, 이거는 뭔가 물류를 배송하는 쪽에 있는 그런 쪽에서 니즈가 있을 것이다. 물류 시장 쪽에 니즈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제 2014년부터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일단은 그 궁금한 게 물류하니까 저는 이제 아마존에서 키반가요? 그것도 뭐 맞습니다. 물류 창고에 쓰는 거라고 들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고카트가 뭐가 다른 거죠? 그 아마존에서 쓰는 키바 같은 경우에는 그 오픈된 환경이 아니라 클로즈된 환경에서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정해진 일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고 저희 고카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런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퍼블릭한 그 장소에서 사용이 가능한 그런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실제로 한번 그 활용되고 있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어디서 쓰이는 거죠? 저게 저희가 작년 6월 정도에 대전 을지대병원에서 저희가 필드 테스트를 진행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지하 1층에 있는 중앙 공급실에 가서 로봇이 도착을 하고 스텝이 이제 담고 OK 버튼을 누르면 이제 해당 층으로 이제 배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TV에서 나오는 거랑 다르게 생겼네요. 무슨 로봇이 다른 지금 15층 간호사 스테이션에 도착을 한 거고요. 매핑에 의해서 밑에 약간 반짝반짝하는 건 뭡니까? 그게 이제 노티피케이션 용도라 그래서 로봇이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주행 중에도 그런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의를 환기를 시켜서 로봇이 운행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단순 반복하는 업무는 로봇이 수행할 수 있게 되어서 저희 간호사들은 환자와의 인간적인 소통이나 감정적 교류를 통해서 전인적 간호를 할 수 있게 되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이제 검체 배달을 위해서 간호사님이 태블릿을 통해서 로봇을 호출했고요. 이제 저 검체를 가지고 2층에 있는 이제 진단검사실로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 막 쓰다 보면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다는 것이 막 떠오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거를 이제 직접 보고 써보시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이 많이 안 나시는데 써보시고 나면 이런 데도 활용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거 이런 데도 활용할 수 있겠다 생각이 나면 그거를 그 유진 로봇이 막 또 엄청나게 또 개발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또 손쉽게 뭔가를 할 수가 있나요? 그런 것들을 어떤가요? 그러니까 주어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시나리오를 개발을 해서 맞게 그 당연히 이제 딜리버리를 한다는 거는 다 어디나 다 적용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그 본인들이 원하게 이제 디자인을 하느냐 그런 부분에서 저희 쪽에 내부에서 이제 서비스 디자인을 하는 그 담당하는 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컨설팅도 해드리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저희가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SDK라고 그러죠. 뭐 이런 거를 고카트에 하면 고카트에서 이제 앞으로 그 사용자들이 자기네가 원하는 것을 쉽게 뭔가 할 수 있는, 쉽게 뭔가 그걸 짤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계속 잘 만들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영상이 준비된 것 같은데. 요건 아까 동영상 오클랜드 호주에서 쓰이고 있는 겁니까? 네,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저희가 2016년에 오클랜드에서 저희가 군대에서 필드 테스트를 진행했었고요. 한 기관은 이제 양로시설, 그리고 한 기관은 이제 검체 검사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기관에서 두 군데서 진행했었습니다. is a 97-bed aged care facility. I oversee the running of the kitchen,
근데 전 세계에 네. 대학도 엄청 많은데 네. 왜 하필이면 네. 그 호주의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대학을 선정하셨나요? 오클랜드 대학 쪽에 이제 기술력도 좋지만 네. 저희가 이제 정부 과제 같은 걸 통해서 네. 그 오클랜드 대학 쪽하고는 오래전부터 같이 협업을 많이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진행하게 됐습니다. 아 그쪽에 그러면 뭐 로보틱스 학과랑 로보틱스 쪽에 학과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로봇 분야 같은 그 첨단 제품들은 지금 이런 식으로 각 국가별 단순 총판보다는 네네. 이런 전문 대학 그 R&D가 있는 이런 대학이랑 같이 협업을 하는 것도 시장 하나의 초기를 방법입니다. 되게 좋은 네네.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네. 왜냐면 이게 단순하게 팔고 땡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좀 궁금한 게 네. 실제로 아까 을지병원도 그렇고 여기 오클랜드도 그렇고 실제로 물론 이분들 막 이렇게 화면에서 웃고 계시지만 네, 진짜로 이게 도입이 돼가지고 얼마만큼의 그 효용성을 느끼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써보셔야지 느끼고요. 네. 가장 큰 이제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네. 지금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그러면 이 로봇이 도입되면 내가 할 일이 없어지지 그러니까요. 않냐 그렇게 네. 생각하시는데 네. 사실 그것보다도 본인들이 더 효율적으로 편하게 일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병원 같은 데서는 사실 간호사분들이 본인의 원래 업무가 아닌 일 때문에 카트를 밀고 다닌다거나 하는 네, 일이 네.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일을 줄일 수 있고 본인들이 원래 해야 되는 그 환자를 돌보는 그런데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전반적인 이제 환자의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뭐 호텔 같은데 고객의 만족도가 증가할 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공장 같은 데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향후에 사용되게 되면 그 무거운 짐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산업 재해도 많은데 그런 거도 상당히 많이 줄여줄 수 있고 그러니까 본인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요새 자동화라든지 뭐 로봇 또 AI 이러면서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물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제 편리성이 있겠지만 이러다가 그냥 다 없애버리는 거 아니야? 위에서 네네. 뭐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아예 법적으로 이제 우리 뭐 근로기준법에서 뭐 40시간 정도 있는 것처럼 앞으로 이런 거 이게 되면 모든 근로자들은 예를 들면 10시간 이상 일하면 안 된다는 법을 만들면 네? 이런 게 많이 도입될수록 아까 같이 루틴한 것은 다 이게 해주고 네네. 진짜 생산성 있는 거 딱 10시간만 하고 딱 퇴근하는 거죠. 네. 그럼 좋을 것 같아요. 회사는 그러면 이제 이걸 자를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 네네. 자라서. 그렇죠? 왜냐면 이 사람을 확 줄여가지고 한 사람한테 40시간 일을 시킬 수가 있는 건데 50시간.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고 뭔가 앞으로 요새 뭐 기본소득제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제 앞으로 세상은 이런 게 되면 이제 근로시간 같은 것도 법적으로 뭐 그 상한선을 딱 둬가지고 그 이상은 안 되게.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일주일에 40시간 일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선진국이 26시간 일하는 데도 있잖아요. 네, 그죠? 있습니다. 네. 그런 세상이 좀 오는데 이런 것이 일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요거는 지금 어떤 거죠? 네, 전체적인 고카트 시스템을 설명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고카트는 이제 로봇이 아니라 저는 이제 시스템으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로봇 플러스 그 이외의 소프트웨어 플러스 뭐 내비게이션 기능 모든 거하고 IoT 기능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율주행 기반으로 필요할 때 로봇을 불러서 사용할 수도 있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스케줄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시간에 음식을 딜리버리하게 스케줄링을 해놓을 수도 있고 그 이외에 오프 시간에는 내가 필요할 때 로봇을 불러서 필요한 태스크를 시킬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반복적인 일은 로봇이 대신 함으로 인해서 스태프들은 본래 이제 본인이 해야 되는 일에 집중을 할 수 있어서 네. 좀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자, 이 고카트가 2014년부터 네, 14년부터 개발하셨잖아요. 네네. 개발을 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그 난제가 있었겠지만 네. 그래도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이거 쉬울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네네. 이 점이 좀 힘들었더라 하면 어떤 점이었습니까? 저희가 2014년부터 개발해서 15년부터 제가 이제 뭐 해외 독일, 뭐 오스트레일리아, 뭐 스페인, 오스트리아 다 이제 가지고 다니면 전시회도 하고 이제 필드 테스트 진행을 했었는데 각 나라마다 이제 환경이 틀립니다. 환경이 틀리고 같은 병원이라고 해도 한국 병원 환경하고 또 이제 해외 병원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병원에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 엘리베이터는 사람은 못 탑니다. 네, 로봇만 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로봇이 또 이제 다른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정된 시간에 로봇만 탈 수 있어요. 싱가포르는? 네, 싱가포르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싱가포르 시장을 상당히 공략을 많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 환경 자체가 항상 환자들한테도 사용할 수 있는 그 엘리베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면에서 그런 환경에 맞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의 환경이 이런 그 자율주행 그 물류 로봇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터프한 환경인가요? 우리나라 환경이? 병원만 봤을 때는 사실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은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새로 짓는 신축 건물이나 아니면 이제 기축 건물이지만 이제 리노베이션 하는 경우에는 이런 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동선이나 아니면 이런 뭐 엘리베이터나 자동문 같은 환경을 미리 고려를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기반 딱 정해진 물류 환경에서 하는 거고 이거는 유연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현재 이것이 할 수 있는 것이 계단 올라갈 수 있는 거? 엘리베이터 탈 수 있는 거? 뭐 그런 겁니까? 일단은 엘리베이터하고 자동문하고 연동이 가능해서요. 저희 이제 로봇 서버가 이제 엘리베이터 서버하고 통신을 해서 내가 이제 엘리베이터 앞에 가면 와이파이를 통해서 이제 신호를 줍니다. 나 몇 층에서 몇 층 가야 된다. 그러면 저희 로봇 서버에서 엘리베이터 서버한테 이제 신호를 주는 거죠. 지금 이제 엘리베이터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동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같은 방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한 키는 한 그 작은 여자 맞습니다. 한 160cm, 150cm이고 몸무게는 120kg네요. 몸무게는 127kg고요. 그 위에 얹을 수 있는 이제 무게가 한 120kg 정도. 얹을 수 있는 무게가 120kg 되고. 이게 충전하면 4시간 충전해서 4시간 사용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4시간을 풀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 중간중간에 이제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 로봇이 로봇 청소기처럼 자동 충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 충전을 하기 때문에 하루 8시간 이상 사용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진짜 여기서 뭔가 이런 폐기물이라든지 뭔가 사람의 유해한 물질을 뭔가 왔다 갔다 할 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거 하고 이제 제가 아까 그 동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제 그런 이제 질병이 발병했을 경우에 그런 이제 제한된 구역에 이제 로봇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합니다. 지금 아무래도 B2B는 비즈니스 할 때 아무래도 모든 시장을 우리가 다 먹겠다보다는 좀 이렇게 처음에는 딱 타겟팅된 시장을 하셨습니까? 지금 팀장님이 생각하시는 내년도에 좀 타겟된 시장은 그래도 어딥니까 이게? 처음에 고카트를 저희가 개발했을 때는 병원보다도 양로시설을 더 타겟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규모 자체가 이제 작고 그래서 이제 양로시설을 타겟팅을 했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좁은 장소에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병원 같은 광역 환경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현재는 병원, 양로시설 그리고 호텔 그리고 향후에는 이제 일단 그 분야에서 이제 저희가 셋업을 하고 나면 이제 향후에 이제 공장이나 웨어하우스 그 창고 쪽으로도 비즈니스를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요양원이나 양로시설은 앞으로 고령화 사회 되면서 굉장히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굉장히 사실 병원 양로시설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시장인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어마무시한 시장인 것 같은데. 특히 저희 이제 미국 시장 쪽으로 많이 알아봤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양로시설이 잘 이제 생각하시기 쉬우실 텐데 넓잖아요. 넓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로봇이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더 베네핏이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좁고 높이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광역에 이제 넓은 스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양로 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데도 니즈가 많이 있고 유럽 쪽하고 지금 병원이나 양로 시설 쪽에 이런 고카트 같은 이런 것이 자율주행 물류 로봇이 이게
경쟁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 쪽에서는 그 경쟁사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미국 쪽을 타겟팅으로 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 병원 쪽에서는 사실 이제 기존에 그 AGV라는 시스템이 네. 유럽 쪽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몇십 년 동안 계속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자율주행으로 하는 그 병원 쪽에서는 아직은 지금 많이 조금 부족한 상태고요. 시장은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이런 그러니까 뭔가 그래도 이런 쪽에 좀 선도하시는 거네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빨리 이제 전 세계에서 이런 그 아까 타겟하는 시장에서의 다양한 이제 그 도메인의 니즈를 네. 빨리빨리 받아들여가지고 네, 이거를 거기 특화되게 좀 만들면 네, 참 네. 좋을 것 같네요. 예, 예. 네. 그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로봇 산업은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여러 나라에는 저희 이제 디스트리뷰터들도 만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고객사들 포텐셜 고객사들도 만나보고 하는데 이런 니즈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제가 이제 갈 때마다 이제 그런 새로운 니즈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 시장도 저희 이제 경쟁 제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속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은 확실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어떤 점이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로봇 산업 쪽에서 저희가 이제 계속 주도를 많이 해왔고요. 물론 네. 이제 미국 쪽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쪽에서 저희가 이제 계속 지금까지 노력해 왔던 게 지금 이제 막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네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빨리빨리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네. 또 뭔가 편리하게 하는 것도 되게 강하고 네네. 인터페이스 같은 거. 네네. 그런 것들과 이런 서비스 로봇은 좀 잘 맞는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네. 네, 우리나라 특성에. 맞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항상 그런 분야에서 그런 쪽에서는 상당히 빠르고 또 또 일본 같은 경우에 상당히 보수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저희는 딱 그 중간 정도 되지 않나 네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고카트 미니라는 것도 만드셨는데 네네. 고카트에서 왜 미니는 왜 만들어진 겁니까? 미니를 사실 저희가 만들게 된 거는 저희가 2015년에 코카콜라 독일 본사에서 제가 이제 쇼케이스를 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코카콜라를 위한 지금 보시겠지만 색이 딱 코카콜라 색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만들려고 했던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성공적으로 쇼케이스는 진행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작년에 이제 코카콜라 유럽 쪽에서 이제 구조조정이 있어서 네. 실제 적용하기는 좀 힘들었는데 그 컨셉으로 저희가 이제 네. 이런 음료나 음식 배달 또는 이제 병원의 샘플 배달용으로 네.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다양하게 좀 진화될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자, 요거는 이제 FMS 이거는 지금 이제 한 대가 아니라 그렇죠. 여러 대의 그 고카트가 있을 때 네네. 그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플립 매니지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인 로봇의 상태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베이터나 자동문에 대한 상태 그리고 이제 그걸 네네. 위한 통신이 필요하기 네네. 때문에 그거를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말 이 자율주행 물류 로봇은 필연적으로 IoT하고 접목될 수밖에 네, 없겠네요. 맞습니다. 네. IoT하고. 근데 이런 쪽에 앞으로 요새 또 이제 보안 쪽도 네. 굉장히 뭐 크다고 화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뭐 이제 IoT하고 랜섬웨어하고 합치면 큰일 난다 이런 말도 있고요. 네네. 네. 이 보안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지금 보안 신경 쓰고 관련해서도 있습니까? 이제 네. 저희가 이제 저희 내부 팀이 따로 있어서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뭐 제품 이렇게 있고, 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뭐 여기 또 질문에 아까 지정호 씨가 또 아마존 키바가 어떻게 다른가 우리 아까 네네. 얘기했지만 어쨌든간에 이것은 좀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렇죠. 어떤 그 유연하게 동작을 하면서 네네. 그 어쨌든간에 물건을 원하는 장소에다 가져다 주게 하는 거. 뭐 그런 로봇이 맞습니다.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여기가 아까 우리가 병원 봤고요. 네네. 그다음에 뭐 요양 그런 데 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말고 지금 테스트하는 데는 여러 개가 있을 건데. 네, 국내 같은 데는 이제 저희가 올해 이원 의료재단에서 테스트를 했었고요. 네. 이 경우에는 신관과 구관이 있고 그 사이를 연결하는 이제 브리지가 있었거든요. 그 연결 통로를 로봇이 왕복하면서 네. 이제 검체를 딜리버리하는 네네. 네,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저희가 테스트를 진행했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건 저희가 작년 말 올해 3월 말까지 해서 인천공항에서 했었던 테스트고요. 네. 그러니까 시나리오는 이제 그 여객 터미널에서 나오면 네. 그 출국장까지 가는데
그 경로가 상당히 길거든요. 왕복 한 500m 되는데 그때 이제 로봇에다 짐을 싣고 로봇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무빙 워커를 따라서 이제 사람은 가고 그런 시나리오로 저희가 한 3개월 이상 진행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저희가 올 3월에 창의공항에서 진행을 했던 싱가포르 창의공항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싱가포르 창의공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객들이 이제 커스텀 통과해서 나오면 수화물 수출대에 가는데 거기서 항상 기다리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왜냐하면 이제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이제 짐을 못 꺼내 오니까 그 대기를 할 때 항상 스태프가 2명이 대기를 하고 있다가 한 100kg 정도 되는 카트를 직접 끌고 가서 거기서 이제 무료로 이제 음료나 스낵을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 이제 스태프가 없이 저희 고카트에다가 음료하고 스낵을 실어서 수화물 수출대까지 가서 이제 정해진 포인트를 돌면서 딜리버리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진행했었습니다. 이 고카트는 이게 뭐 여러 가지 하는 게 다르겠지만 그래도 한 뭐 기본 팩으로 한다면 한 얼마 정도가 한 대가 얼마 정도 생각하면 겁니까? 가격 말씀하시는 거죠? 5천 이상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로봇만이고 거기에 이제 어떤 시설에 어느 정도로 이제 셋업을 하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또 이제 지난 3월에 저희가 싱가포르에 있는 메리엇 탱플라자 호텔의 이규제티브 라운지에서 저희가 베타를 진행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음식 딜리버리하고 그 이후에 이제 식기 반납할 때 썼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같은 층에서 이제 룸 서비스를 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진행했었습니다. 이건 좀 호텔에서는 좀 이렇게 프라이빗한 것이 되게 또 중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굉장히 사람보다는 맞습니다. 이 로봇을 더 선호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도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오찰 호텔에서 저희가 진행했었던 거고요. 이 오찰 호텔 같은 경우에 이제 내부에 그 호텔이 운영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그 테이블탑 딜리버리라고 해서 이제 테이블로 그러니까 키친에서 이제 음식을 받으면 그 테이블까지 딜리버리하는 그런 시나리오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는 게 이제 몇 주 전에 진행했던 건데 도서관이네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도서 배달을 하는 걸 저희가 이제 고카트 미니하고 고카트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건 어떤 식으로? 그 도서관 내부가 상당히 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원웨이만 하더라도 한 200m 정도 되는데 그 거리를 이제 지금 현재는 보면 이제 사람이 직접 카트를 밀거나 아니면 그 뭐라 그러지 작은 바이크를 타고서 이제 직접 배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로봇을 통해서 수시로 이제 딜리버리를 하는 거.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진행했었습니다. 진짜 이게 뭐 사실 와이파이 다 되는 거고 자기 있으면 요새 뭐 커피도 이제 미리 스타벅스에서 미리 주문한 다음에 딱 받기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거는 스마트폰이라는 걸로 뭔가 PC에서 자기가 보고 싶은 책을 딱딱딱 지정하면 클릭하면 얘가 알아서 가서 뽑아서 그거를 갖다 주면 참 좋겠네요. 향후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내부에서 이제 테스트한 거는 일단 이제 그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 한 거고 향후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이 진짜 그 시간에 그 뭐 다른 거에 또 집중할 수 있잖아요. 지금 마지막으로 보시는 건 저희가 이제 그 오클랜드 대학교의 그 뉴마켓 캠퍼스에 저희가 설치를 한 사진을 보고 계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오클랜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문이 그 빌딩 전체 시스템하고 같이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하고 저희가 연동을 해서 주로 이제 이쪽에서 사용하는 시나리오는 보통 이제 학교 가시면 이제 그 리셉션이 있거든요. 리셉션이고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이제 그 통과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대학원생들이나 이제 교수들만 작업하는 공간인데 그 패키지나 그 소포 같은 거, 메일 같은 거, 그거를 이제 각 과별로 이제 딜리버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보통 지금 이제 사람들이 가서 딜리버리하고 수출을 해오는데 그거를 이제 로봇이 정해진 시간에 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구현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지금 뭐 파일럿을 하잖아요. 파일럿을 하면 보통 어떤 절차를 거쳐서 파일럿 하시게 되나요? 보통? 우선은 준비를 할 때 그 저희 이제 해외 이제 파트너사들하고 미리 준비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환경에 어떤 시나리오를 적용할 건지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연동이 필요한 건지 자동문 연동이 필요한 건지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연동을 해야 될지 그 사전 준비를 많이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개발팀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가서 이제 보통은 한 일주일 정도 저희가 셋업을 하고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직접 사용할 수 저희 디스트리뷰터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이제 그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설문조사 할 거니까요. 설문해 주시면 저희가 더 좀 방송을 반영했고, 뭐 질문자 한 분 두 분한테 블루투스 스피커 설문하신 분 중에 또 휴대용 손난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 팀장님 답변하시면서요. 네. 좋은 질문 하신 분 두 분 이름을 적어주시고 적어주면서 이따가 발표하실 겁니다. 박성훈님께서는 실내에서 위치 인식을 하는 방법이 궁금하다고. 장애물 인식은 레이저 센서를 이용하는 건지요? 네네.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장 중요한 기술이 카메라를 이용해서 저희가 매핑을 하고 내비게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레이저를 이용해서 내비게이션도 가능한데 저희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희가 매핑을 할 때도 카메라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빌딩 전체에 이제 맵을 그리고 네. 그다음에 내비게이션 할 때도 로컬라이제이션은 카메라를 이용해서 그 카메라를 이용해서 그렸던 맵하고 비교를 해서 네. 내 위치가 어딘지 그거를 이제 파악을 하고 내비게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네. 장애물 감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지고 그 시스템에 저희가 3D 센서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라이더 센서도 포함해서 이제 장애물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카메라로 인지해서 하는 것이 네. 그것이 계속해서 인텔리전트하게 되겠네요. 앞으로 점점.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청소 로봇에도 같은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기술을 계속 저희가 이제 임프루브해서 지금 이제 고가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도 카메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맞습니다. 하잖아요. 예. 네. 자, 그럼 여러분 심문에 또 유진 로봇의 전문가가 답글을 달아주고 있으니까요. 그 답글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심승진님은요. 고카트는 스스로 엘리베이터를 호출할 수 있다는데 네. 어떻게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저희 나라 승강기 안전법에서는 그 로봇이나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그런 물건이 그 버튼을 누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 누르지는 않고요. 네. 저희가 이제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로봇이 로봇 서버를 통해서 엘리베이터 서버와 통신을 해서 몇 층에서 몇 층까지 가야 된다. 몇 층까지 가고 나서는 다시 이제 다 썼다. 간단하게 신호를 주게 되면 다시 이제 원래 모드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겁니까? 다른 나라도 그렇게? 다른 나라는 버튼 누를 수 있는 데도 있나요? 다른 나라 현재 이제 적용된 그런 인터페이스를 보면요, 네. 전부 다 이제 저희가 하는 유사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록환님께서는요, 소개 동영상의 로봇에 들어가는 센서의 종류가 몇 가지 종류가 있나요? 센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내비게이션하고 로컬라이제이션을 위해서 스테레오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3D 센서, 네. 그다음에 라이더 센서, 그다음에 고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나 센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허성님께서 내년 로봇 세관한 정부에서 감소되었다는데 진짜 감소되었습니까? 아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대통령 선거 어떻게 4차 산업혁명 한다더니 로봇에서 진짜 감소되었나요? 저희 내부에서는 사실 그 정부 예산을 포함해서 많은 그 정부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유진 로봇은 별 영향을 안 받았다는 거죠. 네. 강현종님께서는요, 중간에 다른 분들이 물품을 쓱싹 해서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신인 인증 체계라든지 아이디 카드의 지문 얼굴 인식 같은 것이 필요하겠다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약품 배송 같은 경우에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약이 바뀌거나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RFID 카드를 통한 그런 인터페이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컨테이너 아니면 로봇 자체에도 저희가 RFID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한수님께서는 이분은 병원에 계신 분입니다. 병원 내에서 환자 이송하는데도 이용될 수 있을 것 같고 환자 배식 전달, 활용률도 정말 많을 것 같다고. 맞습니다. 환자를 직접 이송하는 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환자 배식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김한수님 병원에서 한번 사주시죠. 그다음에 그 차지용님, 이동 중 사람이 별로 없으면 참 좋겠지만 사람이 많아지면 로봇이 목적지까지 가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사람이 많은 곳에 사용되고 있는 레퍼런스가 있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로봇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물류
창고를 타겟한 게 아니라 네. 사람들이 많은 그런 다이나믹 환경에서 저희가 충분히 이제 잘 퍼포먼스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거라서 병원 또는 이제 공항 같은 데서도 그렇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따라서 이제 스피드를 줄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나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 이제 피해서 우회의 경로를 만들어서 갈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식님은 여기서 말하는 자율주행 물류 로봇이란 프로그램화된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정해진 경로를 이동하는 명령주의형 로봇인지 아니면 AI로 작동하는 스스로 생각하며 동작하는 AI형 로봇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 중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로봇이 판단을 해서 장애물이 있으면 그것을 회피하는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호출을 하는 그런 식의 자율주행 로봇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고카트가 계속 버전업이 되면 나중에 AI로도 접목이 된다고 보십니까? 가능합니다. 그런 니즈를 저희도 많이 받고 있고요. 향후에는 충분히 연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저런 것 같아요. 이제 서비스 로봇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아까 그것이 뭐 그 노인들이건 아니 환자들이건 간에 그런 사용자들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인터랙션을 잘 데이터화해서 그런 것들 갖고 학습을 해가지고 얘가 스스로 뭔가 한다면 되게 더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겠죠. 자, 정성수님, 평지는 다니기 좋은데 기울기가 있는 길도 움직이는 게 가능한지 등판 각도와 로드는 얼마까지 가능한지? 네,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사실 저 부분이 저희 고카트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평지나 카펫 환경에서 가능하고요. 기울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병원이나 이런 큰 시설에 보면 그 휠체어 그 규정이 있어요. 건축 규정이. 그게 한 8도, 6도에서 8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로봇을 만들 때부터 6도에서 8도 가능하고 그 지금 말씀드린 아까 고카트 같은 경우에는 120kg 하중이라는 게 그 경사를 고려해서 저희가 만든 것입니다. 이현주님, 건물의 설계도를 사전에 입력시켜 주어야 원하는 곳으로 물류를 운송해 줄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건물에서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그 사전 설계도를 입력하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저희 로봇을 가지고 조이스틱을 가지고 로봇을 한번 쭉 주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건물에 대한 그 스트럭처를 기억을 하고요. 그걸 저희가 이제 맵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든지 설계도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주행을 해서 매핑을 하고 나면 이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태식님은 이제 아프리카나 알래스카 같이 엄청 추운데 엄청 뜨거운데 이런 데서 뭔가 그 기술이 뭔가 달라지는지 운영 기술이 현재 저희가 이제 타겟팅을 하고 있는 그런 온도 같은 경우에는 실내이기 때문에 크게 아직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현주님은 엘리베이터를 서버로 구축해서 통신하는데 큰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지요? 그 서버 통신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컨트롤러를 직접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구식인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러를 직접 연결을 해서 통신하는 방법이 있고요. 물론 비용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그런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 대의 엘리베이터가 사용되면 당연히 그 엘리베이터 서버가 있거든요. 그럼 그 서버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환경인 경우에는 생각보다 그 코스트가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허선희님, 좁은 길에서 로봇과 사람이 만나면 누가 양보해야 하나요? 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룰을 정하느냐에 따라 딸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봇이 사람을 피해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로봇이 있다는 환경을 인지를 하면 사람이 먼저 피해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현주님은 최근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물류로봇 기술 도입의 향후 전망 자료를 보면 로봇이 직접 물품을 집어서 담는 피킹 기능은 프로토타입 개발 및 시범 적용 단계라고 보고되어 있는데 유진 로봇에서는 피킹 기능을 가진 피킹 로봇과 물류 로봇을 하나로 있는 제품이 개발되어 있는지요? 피킹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암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암을 전문으로 하지는 않지만 저런 유사한 시나리오는 저희가 이제 저희 해외 파트너사를 통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암을 하지 않지만 암을 하는 회사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저는 유사한 솔루션 제공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강현종님, 로봇 분야가 다양한 기술이 모인 복합 산업이라서 여러 회사가 공동으로 협업을 하면 좋은 다기능 제품도 나올 것 같은데요.
타 회사와 같이 협업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신지요? 아직 구체적인 협업 방안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향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물류 시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물류를 하는 회사들하고 조인을 해서 진짜 물류 환경에 맞는 그런 로봇이 어떤 건지 그런 니즈를 미리 파악을 해서 적당한 시점에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환수님은 혹시 오작동으로 인해서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됐을 경우에 대한 보험이라든가 방안이 준비되어 있나요? 저랑 아직까지 제가 한 3년 동안 이제 해외 뭐 국내 필드 테스트를 하면서 그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된 적은 없습니다. 그 각 나라마다 이 약간 그 룰이 틀리긴 한데 예를 들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를 들어 이제 저희 파트너사가 이런 보험에 대한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서 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어차피 저는 보험이 있다는 거네요. 있습니다. 예. 이동구님, 정적인 장애물 회피는 쉬울 것 같은데 동적 장애물 회피는 어떤 방식 원리로 되는 건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3D 센서나 그 라이다 센서를 쓰고 있는데 일단 이제 거리를 가지고 감지를 합니다. 그 거리가 이제 저쪽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한 5m 정도의 물건이 있다 하면 로봇이 이제 원래 주행을 하던 스피드를 줄이고 1차적으로 더 가까워지는데도 이제 장애물이 있으면 이제 거의 멈추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회피를 하게 됩니다. 이갑영님, 동남아 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버전이 준비되어 있는지요? 그래서 정확히 동남아 쪽에는 어떤 특별한 환경이 있는지는 제가 아직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같은 쪽에서는 저희가 활발하게 뭐 호텔 쪽, 병원 쪽하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전준규님, ASME 유지 보수를 위한 지원 책임의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고장 또는 소모품 교체에 따른 서비스 중단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싱가포르,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그다음에 이제 북유럽 쪽에 저희 파트너사들이 있고요. 호주도 포함해서 그런 그 파트너사들의 역할이 그러니까 물건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 메인테넌스 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저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그 유지 보수를 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이제 지금 구매 의향이 와도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강현종님, 우리나라의 로봇 산업에서 개선돼야 할 사항이나 정부의 방향성이 이렇게 추진되면 좋겠다 하는 점이 있다면? 그래서 이거 조금 너무 브로드한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좀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뭐 하나 희망사항 같은 하나. 그러니까 저희가 이 고카트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정부의 도움도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어떤 뭐라 그럴까 방향성이 보이는 그런 제품군이 있을 경우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줄 수 있다면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이걸 정말 상용화해서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국가에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주영님, 천장에 레일 등을 설치해서 물류 로봇을 이용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게 되면 이동 속도나 안전도에서 안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로봇 운용보다 단점이 더 많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발굴한 이런 파트너사들이 전부 병원 물류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저런 시설들을 이미 다 설치하고 있는 회사들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존에 있던 그런 물류 수단 같은 경우에는 유지 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그 타임하고 그 코스트가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근데 저희 로봇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하게 되면 사실 뭐 반나절이면 사실 운행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연동 빼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회사들이 왜 저희 제품 고카트를 같이 이제 판매를 하려고 하냐면 그런 이제 천장에 다니는 그 에어슈터라든지 그 자주대차 같은 그런 솔루션이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페일로드가 적고 그러니까 필요할 때 못하고 만약에 중간에 고장이 나게 되면 못 쓰거든요. 그런 니즈를 충족해 줄 수 있는 게 저희 고카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하나의 그 병원에 있는 하나의 그 물류 솔루션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김태식님은 자율주행 로봇을 음식물 배달 위해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만약 기존에 배치된 테이블의 배열이 바뀌면 로봇은 이를 감지 판단해서 스스로 자기의 프로그램을 바뀌어 바른 경로로 배달하는지요? 아니면 사람이 이때마다 그때마다 직접 프로를 바꿔줘야 하는지?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그 테이블이 위치가 많이 바뀌게 되는 경우에는 그 테이블의 위치를 새로 지정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 매핑을 할 필요는 없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식당의 규모가 바뀌거나 식당이 이제 커서는 쪼갰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매핑을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긴 한데 단순히 테이블만 바뀌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좌표 정도만 수정을 하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영규님, 지금 시점에서 로봇을 연구하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로봇 관련 산업에 뛰어드는 스타트업이 있다면 그런 분들한테 뭐 한마디 조언해 주신다면? 네, 그러니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로봇을 오래 해온 회사들이거든요. 네. 회사인데 이런 회사도 사실 이 제품을 사실 상용화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R&D 목적으로 개발하는 거는 생각보다 수월하겠지만 네. 이걸 정말 그렇죠. 기업은 이윤을 남겨야 하기 네네. 때문에 네. 이걸 상용화하는 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시간이라면 한 최소한 몇 년, 5년 정도 보시는 건가요? 상용화하는데? 최소한 한 제품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그 펀딩이 있을 네네. 경우에 한 3년 정도 최소 3년, 네. 최소 3년이겠죠. 네. 이정우님, 로봇 제어를 할 수 있는 언어는 뭐가 있나요? 외부와의 API 등의 연동은 가능한지요? 저희 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제 REST API를 써서 네네. 저희가 이제 통신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언어는 뭘로 개발하십니까? 이거 파이썬 주로 파이썬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필 C++, 요새 네. 그래서 파이썬은 무조건 배워야 되는 언어 같아요. 어디 가나 파이썬이야, 요새. 네. 자, 박상수님, 자율주행 관련해서 관련 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법안이라고 하기까지는 그렇고요. 그 ISO에 보면 ISO 1348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 고카트를 지금 그 규정을 제가 한국에서도 그렇고 커뮤니티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고카트를 한국에서는 그 ISO 규정을 통과하는 첫 번째 로봇이 되게 하려고 저희 쪽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한정호님께서 질문을 7가지 하셨는데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좀 선택해서 답변해 주시죠. 1, 2, 3, 4, 5, 6, 7 중에. 5번을 답변드리겠습니다. 5번이요? 네, 운송하는 용도가 맞고요. 네. 근데 운송을 하는데 이제 그 각 시설에 막 병원이면 병원, 아니면 호텔에 맞는 네. 그런 가장 필요로 하는 시나리오를 개발을 해서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이제 딜리버리를 한다. 그 운송이 맞습니다. 네. 자, 이현주님은 스위스 로그의 캐리픽은 키바와 다르게 센터 바닥에 충전 장치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 중에도 유도 대전 방식으로 자동 충전이 가능하다는 것이 강점인데 고카트도 적용되어 있는지요? 아니면 특허로 적용하기 어려운 것인지요?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는 방식은 청소기하고 똑같은 시스템입니다. 자동 충전하게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유도대전 방식으로 자동 충전이나 무선 충전 방법은 제가 향후에 꼭 필요하다고 보고 네. 저희 로드맵에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손석영님, 저희는 제조업체인데 무거운 장비를 옮기기도 합니다. 간단한 볼트 너트 외에 몇 톤 되는 장비가 옮겨질 수 있는 것인지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이제 120kg까지 지금 가능한 지금 플랫폼을 개발했고요. 네. 그 향후에는 제가 300kg, 500kg 고중량 그 물류 배송을 위한 플랫폼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효님은 장애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요? 저 장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CS 이제 계속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장애를 진단을 위한 그런 그럼 장애를 진단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고 그럼 어떤 식으로 저희가 이제 리포팅을 받을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만약에 물건이 이제 나가서 설치가 됐을 경우에 네. 그런 피드백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그런 건 다 고민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건식님, 자율주행 물류 로봇의 경우에 이족인지 아니면 발통인지에 따라 기술적 도전이 여러 극과극일 것 같은데 어떤 기술 쪽으로 집중하실 계획인지요? 발통이 어떤? 휠 베이스. 네. 저희 쪽에서 이제 하는 건 주로 이제 휠 베이스를 좀 하고 있고요. 네. 네. 김성님,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려고 하면 온도나 습도에 대한 스펙이 어느 정도 될지요? 또한 일정 주기로 특정 장소로 이동해서 온도 계측기로 온도 측정이 가능할까요? 저 시나리오는 가능합니다. 실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스펙은 이제 일반적인 환경에 사용하는 걸 이제 기준을 하고 있고요. 일정 주기로 특정 장소로 이동해서 그 온도 측정을 하는 거는 물론 이제 로봇에 저 관련된 이제 온도 계측기를 연동을 하고 네. 그 데이터를 받는 방법은 이제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김민수님, 로봇 현장에 도입되면 인사사고나 로봇 사고 등을 모니터링해야 하는 관제실이 있어야 하는지요? 또는 중앙관제 서비스가 제공되는지요?
저거는 향후에 로봇이 이제 다중 로봇이 한 사이트만 해도 이 로봇이 여러 대 사용되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런 로봇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사용된다고 하면 당연히 갖춰야 될 기능이고요. 저건 저희 로드맵에 가지고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근식님은 자율주행 물류 로봇의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유진 로봇이 가장 최고라고 보면 될지요. 유진 로봇의 로봇 기사를 여기저기서 오랫동안 많이 보았던 독자 중에 한 명으로서 궁금합니다.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은 국내에서 최고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저희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회사가 몇 안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 저도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님, 병원에서 활용이 가능한 분야가 많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감염이나 안전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도입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일반적인 물류 외에 특수 분야에 활용되는 사례가 있으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 병원 같은 환경에서는 말씀드린 그 일반적인 그런 물류 이외에도 예를 들어서 이제 멸균 용품이라든지 네. 그런 쪽에서 저희가 니즈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싱가포르나 오스트리아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저희가 이제 특수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지용님, 고카트가 배터리 운영되고 있을 텐데 운영 시간 및 충전 시간 어떻게 되는지요? 충전을 한다면 일반적인 전원을 이용하는 건지요? 아니면 전기차 충전하듯이 별도의 충전 시스템을 설치하는 건지요? 일반 전원을 사용하시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4시간 정도 충전을 하면 한 4시간 이상, 4시간 30분 정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배터리는 이게 그 소모품인가요? 어떤가요? 배터리는 소모품으로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제조사의 워런티가 한 1년 정도 되는데 그 이제 차징 스케줄이나 그 사이클 같은 거에 따라서 이제 좀 변화가 있긴 합니다. 소모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임근식님, 유진 로봇은 오픈소스 선두 기업인 것 같습니다. ROS 공부하면 귀사의 github.com 유진 로봇 사이트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ROS 오픈소스 기반 로봇 교육 사례 기회 뭐 이런 사례 기획 같은 거 계획이 없을지요? 네. 그 저희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거북이 같은 그런 오픈소스 플랫폼을 통해서 로스 쪽에 많이 저희가 기여를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 고카트에서도 로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저런 이제 교육 사례나 그런 기회는 저희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식님께서 테슬라는 지금 리눅스 커널 기반이라고 했는데 그 유진 로봇도 리눅스 커널 기반인지 아니면 그냥 자체 알토스인지? 저거는 저희가 이제 저희 개발자하고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리눅스를 사용하는 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성님, 모바일 등을 통한 원거리 제어가 가능할죠? 비상정지 같은 기능을 원격에서 제어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말씀하신 기능은 저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로봇이 이제 어떠한 이유로든지 이제 멈췄을 때 그거를 이제 저희 그 컨트롤 시스템에서 확인을 하고 그 제어가 가능하면 이제 홈베이스 쪽으로 불러올 수 있게 그런 쪽으로 그런 기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종님, 명령 수행이 불가할 경우에 알람 시스템은 명령을 제공한 제공자에게 알람이 가도록 되어 있는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저희 이제 컨트롤 시스템을 플릿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도 알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그 태스크를 이제 원래 보냈던 그 사용자나 아니면 이제 관리자 쪽으로 이메일이나 아니면 SMS를 통해서 노티피케이션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용님은 출연자분이 그렇게 연식이 되신 것 같아서 안 들었어. 인자하신 아버지 느낌이라며. 이용기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네, 자 그다음에 허성희님, 레이싱용 고카트와 제품명에 관한 다툼 같은 건 없는지요? 별로 없습니다. 네. 임근식님께서 유진 로봇에 입사를 하려면 대학생들이 어떤 것을 준비하면 되는지 팁 좀 알려주세요. 제 사촌이 유진 로봇에 입사하고 싶다. 따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호종님, 내부 적지 않는 적재 물품이 충격 또는 기울기에 대한 보호가 되는지요? 충격 흡수를 위한 마운트나 카메라 짐벌 같은 기울기 보정 같은 장치에 대한 고려가 있으신지요? 짐벌 같은 구조는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컨테이너를 그러니까 최대 하중으로 실었을 때 그러니까 그런 뭐라 그럴까 그 토플링이나 네. 그런 거에
대응할 수 있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네. 임근식님 여기 개발자 공식 커뮤니티 주소 어디라고 3개 중에 어디냐 물어보시는데요. URL 3개가 있는데 github.com 유진로봇 거북이.유진로봇.com github.com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네. 적어도 따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네. 한정우님, 자동도어는 제어 기능 부분을 세팅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반자동 도어일 경우는 직접 열어봐야 할 것 같은데 이럴 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요? 저런 경우에는 보통 뭐라 그러지? 액추에이터라 그래서 네. 액추에이터가 이제 통신이 가능한 그런 액추에이터를 같이 달아서 추가로 연동을 해서 네. 그 액추에이터를 통해서 이제 제가 컨트롤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내년도에는 이제 공식으로 많이 이제 뭐 판매도 이제 시작하시겠지만 네네. 그래도 아직까지 내년도에도 아주 좀 이렇게 좋은 아까 그 뭐 오클랜드 뭐 어떤 거기에 양농이라든지 뭐 아까 을지병원처럼 아주 좋은 그런 이제 고객 어떤 뭐 파일럿이라더라도 굉장히 좋은 파일럿을 네네. 만드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 개인적인 목표도 그렇고 저희 팀의 목표가 네. 한국을 포함해서 네. 한국, 뭐 싱가포르, 네. 해외 저희 주요 파트너사들이 이제 활동하는 그런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이제 제품을 그렇죠. 필드 테스트를 하고 설치를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레퍼런스를 쌓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자, 오늘 그 질문하신 분 중에서 두 분 이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네, 그 박선홍 씨하고 박선홍님, 네. 이현종 씨. 이현종님, 네. 네. 이현종님이었나? 아까 이현주님이죠? 예, 이현주님. 이현주님. 네, 네, 네. 이현주님, 그다음에 박선홍님. 네. 네. 두 분은요. 스태프 이메일로 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블루투스 스피커 보내드리겠고요. 설마신 분 중에 두 분 저희가 추첨해서 휴대용 손난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해보신 거 어떠세요? 정신없죠? 처음이긴 했는데 네. 네, 너무 뭐 편하게 잘 해주셔서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네네네. 네.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뭐 오늘 그래도 자동주행 물류 로봇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이제 완벽히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는구나 뭐 이런 것들은 좀 느낌은 좀 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간에 내년도에는 이런 다양한 분야에 좀 앞서가는 기업들 전문가분들 많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